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 강사 안현정입니다. 사실 과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낯섦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학 용어는요, 80~9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상에서는 비타민 먹어야 돼 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우리 진짜 많이 쓰는 힘, 저 사람은 힘이 세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거나 뭔가 권력자인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데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건요, 두 물체 사이 상호작용으로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만을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그리고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력도요, 한자어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자가 가운데 중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무게 중자예요. 자, 그리고 력자는 힘 력자예요. 무게라는 게요, 결국은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였을 때 이 한자의 의미를 같이 알아둔다면, 그 뜻만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학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통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양의 가장 기준이 되는 양을 단위라고 불러주는데요. 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영어로 하면 랭스죠. 이 랭스의 앞글자 소문자 L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는요? 자, 우리 길이의 기준이 되는 양은 바로 1m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터가 바로 길이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50m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이 50m는요, 기준양이 1m의 50배이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위는요, 조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우리 한 변을 1m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육면체의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길이를 2번 곱한 거네요. 따라서 1제곱미터, 1은 생략이 가능해요. 제곱미터가 바로 넓이의 단위였던 거예요. 자, 만약 부피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단위는 세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피의 단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위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거는 과학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본 친구들도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부분을 시험 볼 때는 100점을 받았지만 물리나 화학만 나오면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친구들 많으셨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만나봤던 단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처음 보는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이고요. 세제곱미터는 부피의 단위예요. 이 단위만 보더라도 결국 이 단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구나. 그런데 이 분수꼴을 약분을 하면 분모는 1만 남게 되죠. 결국 1세제곱미터당 질량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밀도를 나타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단위를 보면 충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새로운 내용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단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공식을 그냥 달달달 외워서 계산 문제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리라든가 정의를 바탕으로 공식을 이해하셔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과학은 암기 또는 이해만으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학원을 다니시건 인강을 들으시건 먼저 과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배울 때는 알 것 같지만 이걸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이해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기억력은 나쁘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 같은 경우는 항상 내용들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류를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분류를 잘하면 잘할수록 노트 정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한 것이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암기라고 불렀던 거죠. 내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지 한 번쯤 반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포텐 터지는 친구들이 있죠. 과연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나올까? 사실 그러한 친구들은요, 기존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은 이것을 기억고리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기억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기존 고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존의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걸릴 만한 고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휘발되어 날아가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비슷하게 공부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른 것은 만약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존 지식의 양이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기존 지식의 양, 기억의 고리가 부족하다면 지금 더 열심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실 뭔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포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보다는 시기 질투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의 그 불편함을 감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